강의를 맡은 어소시에이트 김영현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우리 강의장이 꽉 찼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강의한 줄 알고 오셨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펜실베니아 대학의 세계적인 경제석학인 마우로 기엔 교수 책에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변화는 코로나19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변환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 게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잘 대비해야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8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8년 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충격들이 올 거라고 많은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제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3년 동안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많은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각국들이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를 구상하는 그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인데요.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전 나라에 펼쳐져 있는 그런 자금들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팬데믹 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각 국가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국경을 폐쇄했잖아요, 그죠? 국경이 폐쇄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과 수출에 많은 그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한테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핵심적인 그런 부품들을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필요한 국가에서는 그걸 수입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뭡니까? 제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회귀가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직접 이제 돈과 기술력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걸 만들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그런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또 많은 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 투자되어 있던 그런 자금들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점 이렇게 심화되게 시작을 하면요. 국가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면 지금은 당장 우리한테 피부로 못 느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그런 기업의 CEO라든가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정치인들, 수많은 그런 관계자들이 이런 경제 세미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위기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위기들 1번부터 10위까지 순서를 이렇게 매겨놨어요. 근데 다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생계위기, 전염병, 부채위기.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생계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와 관계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도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10년 안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년 안에 다 경제가 정말 부정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3년 안에는 정말 경기가 너무나 부정적이다, 너무나 안 좋을 것이다라고 미리 다 그렇게 짐작해서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전망은 어떤가? 다 부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경제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많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 중앙에 보시면 미래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키워드 중에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해야 될 것 느낀 첫 번째가 이제 미래 준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예, 경제가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다변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건강에 대해서 면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긱 이코노미를 통해서 기워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엔잡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소득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제들이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긱 이코노미라는 뜻 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긱은 1920년도에 미국에서 그 연주할 때 즉흥적으로 연주자들을 공연할 때 연주자들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게 이제 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죠? 기업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고용하는 사람들을 안 쓴대. 왜냐하면 너무나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해서 쓰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AI나 그런 뭐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의 위기가 오는 반면에 노동의 가치는 너무나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잡다한 일들을 로봇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기이코노미 경제가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다변화하는 그런 경제들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좋을 거는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을 내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일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일을 막 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거기에 대한 압박감은 저는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가지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나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무인 점포 많이 보셨습니까? 저희 집 앞에도 무인 점포가 2개나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점도 있고 샌드위치점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무인 점포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고 축소되고 노동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요. 돈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행복하고 싶거든요. 눈 뜨면 정말 행복하게 눈을 떴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3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할 일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위에 돌아보니까 대부분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 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행복하대요.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런가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되게 선진국이고 부강한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질은 계속 떨어져서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봤더만 뭐냐면 여기 빨간 줄 제가 치워놓은 거 보십니까? 소득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소득이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가 불안정하면 소득의 질도 떨어지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도 작아지면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저 역시도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공에 관련된 책, 그다음에 자기 개발서 이런 걸 아마 많이 읽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공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데가 있어요. 남다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지역도 틀리고요. 성격도 틀리고 태어난 것도 틀리고 아이템도 틀리고 여러 분야에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장하고 성공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남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센텀에 가면 백화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많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물건 파는 곳이죠. 대부분 사람 제가 물어보니까 물건 파는 곳이래요.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답니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똑같은 거 비슷하게 보일지 있지만 이게 완전 180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남다르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각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가 16개나 있습니다. 예, 보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안 보여요? 동그랗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동그랗게 보이죠, 그죠?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는 일단 사각 프레임만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우리가 달리 보면 또 다른 것이 우리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한번 깨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조금 달리해서 바라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돈도 벌고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노동 수익이 있고요, 자산 소득이 있습니다. 노동 수익은 뭡니까?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을 통해서 알바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 들이는 거예요. 이 노동 수입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즉각적인 소득이 발생한대요. 내가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달 나한테 월급 주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 즉각적인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일을 찾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시간이 더욱더 부족해지고요. 몸도 더욱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 안 해주고 싶어요. 상속도 안 되지만, 이런 소득이 바로 노동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소득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자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을 하나 열심히 일을 해서 구매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입니까? 자산소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거, 그것도 자산소득이고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저작권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로열티 이런 것도 다 자산소득입니다. 우리 이런 소득을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소득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크게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기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 수익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 수익이 다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을 만드는데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 성공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대 내가 노동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벌어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초기에는 내가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투자하지만 그 투자한 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수입을 일하지 말고 자산을 위해서 일하라고 늘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죠? 여기에 직업의 4분면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오른쪽이구나, 죄송. 왼쪽이네. 왼쪽에 ES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 수입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한번 창출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못 하거든요. 이걸 만들려면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되게 뛰어나야 되는데 평범한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있는데 내가 만들 능력이 없으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 이런 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돈만 투자하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 시스템이. 근데 내가 생각만 바꾸고 의지만 달라지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TLP 컨텐츠를 구독하고 활용하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기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구독 경제가 이제 활성화됐어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독 경제를 통해서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구독을 통해서 우리가 구독하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TLP 컨텐츠를 우리가 구독하고 활용하게 되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TLP 컨텐츠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두 개 있어요.
빨간 버튼이 있고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한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빨간 버튼은 건강에 관련된 버튼입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두 번째 파란 버튼은 재정에 관련된 버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버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파란색 버튼으로. 파란색 버튼은 재정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과 재정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거쳐서 40대, 50대 때가 되면 가장 이 절정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소득도 가장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득도 떨어지는데 지출은 계속 많아지는 그런 인생 그래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벌써 50대 때부터 그게 기울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TLP 컨텐츠를 적용한 사람들은요. 그 절정기를 지나서도 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더 좋아지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 TLP가 뭐냐면요. Transform Your Life Plan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8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3가지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체크해 봤습니다. 원하는 만큼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원하는 만큼 건강해지기를 다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갖기를 다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3가지를 다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MBA입니다. MBA는 4주 과정을 통해서 메나텍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뜻인데 4주 과정을 통해서 메나텍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4주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 4주 하는 거거든요. 괜찮잖아요. 그죠? 돈도 안 받는데. 정말 전문적인 강사들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도 한번 해보겠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VIP 홈파티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장소에서, 최적의 장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메나텍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 공부가 끝나면 20일간 고테드라는 게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을 익히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습관 익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은 습관을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내가 몸에 배는, 몸에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료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권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해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첫 번째는 시스템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메나텍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뭔가 보면 여기에 럭키박스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몸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컴퓨터가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딱 맞게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그럼 그 정한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베스트셀러 팩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셀 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딱딱 그 사람들한테 맞게 맞춤적으로 모든 것들을 제안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이템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2가지를 통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TLP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TLP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메나텍 비즈니스가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인가를 조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다 아마 아실 겁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자신의 저서 제로 투 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누군가하고 내가 경쟁을 한다는 거는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돼 있습니다. 독점은 뭡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점을 하라고 돼 있고요. 독점권은 핵무기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쟁에서 막 대포 쏠 때 핵무기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딱 종결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점권은 핵무기하고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메나텍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텍은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회사고요.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웰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처음 창립이 된 회사고요.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에 메나텍 코리아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 협회 이사사로 등재되어 있는 아주 정말 우수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대담한 미래 2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이 빨간색이 좀 핵심이거든요. 플랫폼 전쟁,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업으로 부의 중심이 이동된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120세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 작년 거거든요. 2020년도 전 세계 웰리스 국내 웰리스 기업 시장이 11조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한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사는 사업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수요가 크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1조 6천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 되게 많습니다. 1경 3,300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죠. 그죠? 근데 웰리스의 가장 키는 뭡니까? 우리가 늘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글리코 영양소 기반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글리코 영양소의 그런 성장의 잠재 시장은 엄청나게 미래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플랫폼은요. 우리 이런 플랫폼 많이 쓰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아직 우버는 없습니다만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쿠팡, 배달의민족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돈은 누가 봅니까? 혜택은 우리가 편리함은 우리가 느끼지만 돈은 이런 기업들이 다 본다라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는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그 성장의 핵심은 다 기업들이고요. 우리는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 그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메나텍이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다라는 거고요.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잖아요. 프로슈머 시대가 올 거다. 앞으로는 현명한 소비자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의 35%를 쉐어해 주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그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5년간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보면 5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조 원의 시장에서 35%가 얼마입니까?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은 누군가의 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로 모두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플랫폼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뭐 몇백 조의 그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몇백 조의 35%는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요. 거기 창업자들과 투자자들만 다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직접 내가 써보고 좋은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준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바로 메나텍 비즈니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검색하는 습관을 바꿔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는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성장한 회사고요. 배달의 민족은 주문하는 습관을 바꿔줘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럼 메나텍은 소비 습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그런 많은 그런 소비들을 메나텍 소비로 바꾸고요. 그 좋은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만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메나텍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결단만 가지고 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죠?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조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 메나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장바구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소비 습관을 체인지해서 현명한 장바구니로 그 브랜드 체인지에서 갈아타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메나테크 보상 플랜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뭐니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메나텍은 7개의 보상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개 뭐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에 의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유니레벨 보너스,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매출에 의한 보너스인데요. 우리가 제품을 써보다 보면 제품이 되게 좋아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잖아요. 그죠? 알리면 소비자가 생깁니다. 소비자가 생기면 매출이 생기고요. 단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니레벨 비즈니스 보너스는 단계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그 직급에 맞게 프로테이지로 나눠주는 보너스가 유니레벨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7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인피니티 보너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0.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보너스가 인피니티고요. 그 다음에 리더를 양성했을 때 이건 후원 기업, 추천 기업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산하에서 내가 실버 ED 이상이 되고요. 실버 ED가 생기면 그걸 1세대로 보는데요. 다음 실버 ED가 생기면 2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6세대까지 20%, 10%, 10%, 2.5, 2.5 이거는 내가 실버 ED가 되고 내 밑에 내 산하에서 실버 ED가 되면 그분이 받는 유니레벨 인피니티 보너스의 20%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세대까지 받으니까요. 이게 합계가 얼마입니까? 60% 정도 됩니다. 65%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그런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나텍이 조금 성장하시면 가장 많이 적용받는 보너스가 리더 양성 체크 매칭 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멘토링은 이제 추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회원 등록한 사람이 일정하게 성장하면 주는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풀 보너스가 있는데 이 글로벌 풀 보너스는 브론즈 PD 이상이 됐을 때 전 세계 지금 27개국에 지금 메나텍이 진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1.5%를 정립해 놨다가 브론즈 PD 이상이 되면 그 n분의 1로 다 나눠 갖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메나텍이 진출하는 국가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전체 매출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풀 보너스 내가 브론즈 PD 이상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글로벌 풀 보너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말 비전 있는 그런 보너스가 글로벌 풀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업자도 만들고 또 소비자도 만들어서 내가 실버 ED가 되면 한 10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실버 ED가 됐듯이 저도 두 사람의 실버 ED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골드 ED가 되거든요. 골드 ED가 됐을 때는 한 200에서 350만 원까지도 보상 플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가 골드 ED를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PD라는 직급이 되거든요. PD라는 직급이 됐을 때는 4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의 보상 플랜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더해서 두 사람의 PD를 만들면 제가 브론즈 PD가 됩니다. 이럴 때는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700에서 1000만 원이 인쇄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김승우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뜨문뜨문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힘이 세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정한 돈이 내가 200만 원씩이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차도 바꿀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면 그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은 무슨 소득이냐면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브론즈가 됐듯이 두 사람이 브론즈를 만들면 이제 실버 PD가 됩니다. 이 실버 PD는 이제 1,400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인세 연금 상속 시스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 기준에 보면요, 골드 ED는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골드 ED 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뭐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늦으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하니까 골드 ED를 성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PD는 한 1년에서 3년, 회사 기준에는 한 3년 7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PD를 달성하는 직급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론즈 PD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풀 보너스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700 내가 5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 700에서 10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5년 금방 안 가던가요? 1년 금방 갑니다. 제가 올해 딱 들어오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죠? 예,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5년도 금방 갑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안 해도 5년은 가고요. 비즈니스 열심히 해도 5년은 가거든요. 5년 동안 내가 브론즈 PD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저런 연금성 소득을 받는 거는 엄청나게 그냥 메리트가 있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너스만 받는 게 아니고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골드 GIP 여행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를 갔었고요. 올해는 이제 사이판 간다고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이나 오늘 8월 달이 아니구나. 10월 달에 아마 사이판 여행을 갈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PD가 됐을 때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인정도 받고 여행에 대한 그런 보상 두 가지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PD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축하받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이건 작년에 우리가 제주도 GIP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사진을 찍었고요. 또 저희 스폰서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것만 볼 때마다 너무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빨리 좀 10월 달에 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요즘에 정말 열심히 제가 한 10년 정도 해서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내가 정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정말 풀이한 그런 생활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맨하테 TLP 콘텐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산 소득, 시스템 소득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제가 한 35분 했거든요.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그죠?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